그래서 잘 보면 다음 성질이 나올 텐데요. 개념이 나오는데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우리가 풀다 보니 이런 성질이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방금 해봤죠? 네, 방금 해봤듯이 내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고 또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네, 삼각형, 이 만들어진 삼각형은 얘도 이등변 삼각형, 또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리고 이 두 삼각형은 또 합동이죠. 네, 합동입니다. 네, 네. 각도 같고, 그렇죠? 이 각과 이 각은 또 대각이니까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두 변의 길이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네, 138번도, 네, 138번도 비슷하게, 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하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네, 그렇고, 139페이지 예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얘도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하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이쪽에 이등분선이 쭉 길어져서 여기까지 삐져나왔습니다. 네, 이 각이 같죠? 네, 이등분선이니까. 네, 여기가 12cm입니다. 자, 잘 보면 두 변이 평행이기 때문에 이 각의 억각은 여기와 똑같습니다. 이 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큰 삼각형은 네, 두 양 밑각이 같으므로 이등변 삼각형이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입니까? 12cm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가 10cm이면 여기는 뭐 2cm이고 이렇게 되겠죠. 네, 문제에서 정답 원하는 건 12cm입니다만은 네, 자세히 알아보면 여기가 또 2cm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떤 걸 또 알 수 있냐면 추가적으로 또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또 이 각이 서로 같죠. 얘의 억각이 얘니까. 네, 그렇죠. 세 개의 각이 서로 같습니다. 얘의 막곡지각이 여기죠. 또 얘와 같겠죠. 그럼 얘도 이 조그만 삼각형도 네, 밑각이 같으므로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알 수 있죠. 2cm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는 10cm. 물론 여기가 12cm고 여기도 12cm여야 되니까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0cm, 10cm, 나머지는 2cm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맞네요. 네,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또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여기 조그만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네, 140페이지의 예제를 풀기 위해서 네, 예제가 결국 이제 네, 하나의 개념이 된 게 이런 개념인데요.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웃하는 두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쪽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딱 그어보는 거죠.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게. 또 이웃하고 있는 이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봅니다. 네, 점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이등분선이 이렇게 쭉 와서 만나는 이 각을 보니까 이 각이 몇 도일까? 이 각과 A, 여길 D라고 하면 각 A와 각 D를 각각 정확한 크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각이 되었든 간에 두 이등분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각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자, 잘 보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하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웃한 내각에 관련된 성질이 뭐가 있죠? 네, 있습니다. 둘을 더하면 180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A각이라고 하면 여기도 A각, B각이라면 여기도 B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각 A는 2A고 네, 각 A하고 각 D가 서로 더하면 180도라는 게 네, 평행사변의 성질이니까 각 A는 2A, 각 D는 2B입니다. 둘을 더하면 180도. 그러면 양변을 다 2로 나눠버리면 이 A 더하기 B가 180도니까 A 더하기 B는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각 A와 D를 어떤 각의 크기를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주지 않아도 네, 어떤 각의 크기를 갖든지 간에 두 각의 이웃한 이등분선을
이은, 이었을 때 생기는 이 각은 항상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네. B, C라고 하면 이 A와 B의 이등분선을 그어도 마찬가지고, 네. B와 C의 이등분선을 그어도 마찬가지로 직각이, 또 C와 D의 이등분선을 그어도 네. 서로 만나도 여기도 네. 직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한 점에서 만나진 않습니다. 네. 한 점에 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한 점에서 만나진 않고요. 잘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등분선이 서로 좀 다르죠. 네, 한 점에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될 마름모가 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건 나중 얘기고 네, 이렇게 이웃한 두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서 만나면 거기는 직각이 만들어진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들과 성질들을 거의 다 알아봤는데요. 네, 141페이지 예제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예제가 조금 약간 까다로운 게 좀 섞여 있죠. 네. 141페이지에 주어진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이 아니죠. 사각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윗변과 아랫변이 서로 평행이다. 한 변은 평행이네요. 그렇죠? 나머지 변이 평행이기만 하면 평행사변형이 될 텐데 네, 그런 간단한 조건 외에 다른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각 A는 120도입니다. 그리고 A와 D의 길이는 3cm입니다. 이 세 개의 조건이 일단 주어져 있고요. 그런 이 사각형 ABCD에서 주어진 6개 조건 중에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게 하는 조건이 어떤 거냐라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첫 번째, AB와 DC가 5cm가 된다. 그러면 등변사다리꼴이기만 해도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등변사다리꼴 5cm, 5cm. 네, 똑같이 여기 120도. 뭐 이렇게 되어도 여긴 평행이죠. 네, 사다리꼴이니까. 그래도 네, 평행사변형이 안 만들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AB와 CD가 길이가 같다고 해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은 BC는 3cm다. BC가 3cm로 딱 정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사각형은 어떻습니까? 평행사변형이 맞죠.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서로 길이가 같다. 네. 다섯 번째 조건이었나요? 네, 그 조건에 딱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평행사변이 되기 위한 조건이 맞고요. 3번 각 D가 60도다. 자, 왜 여기가 지금 서로 위아래가 서로 평행인데 이쪽은 120도. 네. 근데 여기가 각 D가 60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되죠.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아봤던 7번째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렇죠? 서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이 둘 중에 하나의 대변 위에 있는 두 내각의 합이 180도이면 둘을 더했을 때 180도가 맞죠? 그러면 이쪽과 이쪽도 평행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죠. 4번 각 C와 각 D를 더했을 때 각 C와 각 D 이 각과 이 각을 더했을 때 180도가 된다. 이건 무슨 조건일까요? 네. 이 각과 이 각을 서로 더했을 때 180도가 된다. 180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해서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의 조건과는 별로 관련이 없죠. 평행사변이 180도가 들어가는 평행사변형의 조건은 저희가 6번 조건은 뭡니까? 모든 이웃한 내각의 합이
합이 180도이면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맞죠. 근데 여기서는 딱 하나의 이웃한 내각에 대한 조건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둘이 더했을 때 180도라는 거는 이 AD와 BC가 평행이라는 것밖에는 얘기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미 근데 이 조건만 가지고는 우리가 평행사변형 이 나머지까지도 평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번은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다섯 번째, B와 각C가 180도일 때. 자, 이제는 이런 사각형에서 여기가 120도이고요. 한 쌍의 변이 평행이고 그 양끝각인 각 B와 각 C를 더했을 때 180도가 됐다. 이거는 7번 조건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러면 둘을 더했을 때 180도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이 각이 여기는 3cm로 정해져 있으니까 늘리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 여기가 180도면 나머지 다른 대변도 서로 평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맞고요. 6번 각C가 120도이다. 요게 조금 살짝 이제 헷갈리는 얘기인데요. 언뜻 보면 여기가 120도니까 그리고 이렇게 평행이니까 각C 여기가 120도라면 나는 게 무슨 상관이 될까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나머지 각,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도 서로 같다라는 게 밝혀져야 되죠. 밝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저희가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추가적으로 힌트가 하나 더 있었던 숨어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가 120도고 위아래가 서로 평행이니까 얘의 엇각인 여기도 120도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이쪽 각은 얼마입니까? 60도죠. 6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3cm이고 그러면 이쪽 각이 120도가 되었다는 얘기는 나머지 각이 몇 도란 얘기일까요? 나머지 각 여기가 120도, 여기가 60도. 얘의 이 각의 엇각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기본적으로 이쪽이 엇각입니다. 그리고 이 엇각의 동의각은 또 여기죠. 그래서 이 각이 60도가 된다란 얘기거든요. 이쪽이 평행이고 이 밑각 둘을 더한 게 180도가 되어버리니까 얘와 얘도 평행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정리해보면 주어진 히든 조건이 하나 더 있었다. 여기가 120도이고 서로 평행하니까 이쪽이 120도, 여긴 60도. 이 60도의 엇각인 여기가 60도가 되고 그랬을 때 이 각이 120도가 돼버리면 둘이 더해서 180도가 되니까 나머지 이 두 대변도 서로 평행하게 된다. 7번 조건에 해당하게 되죠. 7번 조건에 해당하니까 결국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의 크기까지도 이미 주어져 있었다라는 이 히든 조건 이거를 생각하시면 6번도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